환자분들이 보시면 들어드리려고 하고 다른 과에서 안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진료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 중에 하나가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붓는다, 팔다리가 붓는다, 얼굴이 붓는다, 여기저기 부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몸이 천근만근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보통 이제 붓는다고 하면 병원에 만약 진료로 가시면 아마도 이럴 거예요. 아마 이제 내과를 진료보든 다른 과를 보든 콩팥이 안 좋네요. 혹은 심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볼게요. 하고 검사들을 정말 여러 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이제 보통 이런 부종들을 특발성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유가 없이 붓는다라는 거죠. 특발성이 붓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이유가 없는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거지, 이상이 안 나타났다는 것이지, 문제는 환자분들, 사실 붓는 분들이든 다른 증상이 있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사들은 주요 장기가 없으니까 그냥 생활을 하라 하고, 불편한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고,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저도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마도 부종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라면 붓는 거 걱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부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단순히 부으면 몸이 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겁기도 하고, 이게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온몸이 저리기도 하고, 찌릿하고, 손발이 시리고 뜨겁고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무력감이나 우울감까지 호소를 하죠. 최근에 어떤 분은 저한테 진료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너무 한쪽 다리가 너무 땡땡 부어서 아프니까 나 이 다리 자르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붓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붓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심지어 최근 미국 정밀 림프 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 학회에서 모든 부종은 림프 부종이다라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림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붓는 것에 있어서. 네, 우리 몸의 순환 계통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혈관 시스템, 우리가 정맥, 동맥, 모세혈관 이런 혈관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림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요, 정말 고도로 체계화된 이 상하수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폐에서 혈액들을 우리가 이제 산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열심히 펌프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런 영양분이 많고 산소가 많은 이런 혈액을 동맥과 이제 사실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각의 장기들로 공급을 해주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나면 우리가 여러 대사 과정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 몸에 산소도 주고 노폐물, 이산화탄소 다시 받고, 이런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혈액에 그리고 노폐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길도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배출이 되죠. 거기에 노폐물 배출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이제 림프라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림프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붓게 되는 거죠. 림프는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림프 마사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림프는 단순한 사실 시스템이 아니에요. 림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사실 비만 환자분들을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과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 구입을 하거나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면 도대체 거기 녹은 지방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대부분은 그 지방들이 이동하는 통로들이 실제로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림프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술 과정이나 혹은 수술하다 보면 복부나 가슴에 이런 주요 림프관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강내나 흉곽내에 실제 하얀 기름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기름 액체가 떠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지방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림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 면역계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림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외부 침입자들을 사실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뭐 전신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림프 시스템은 그래서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림프관, 림프절, 뭐 각각 뭐 서해부나 뭐 이런 중요, 뭐 겨드랑이나 이런 주요 조여 부위에 림프절도 있지만 편도선이나 비장이나 흉선, 뭐 골수, 우리가 여러 들어봤던 이런 장기들도 다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림프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제가 오늘 붓는 얘기들, 순환 얘기들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림프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요. 혈액도 물이고 체액도 물이죠. 이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돌아올 수 없는 뭐 단백질이나 모든 과도한 수분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림프라는 시스템이죠. 우리 세포 주변에는요, 세포가 딱딱딱 붙어 있긴 하지만 그 주변 틈으로 간질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간질 공간은요, 모세혈관과 그리고 림프 모세관, 그러니까 얇은 미세혈관들, 미세관들에 의해서 도달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혈액이 동맥 모세관을 통해서 조직에 도달하게 되면 그 혈액의 90%가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나머지 10%는 우리 몸에서 돌아오는 길이 림프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림프가 그만큼 우리 체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매일 한 2에서 3m 정도가 그 림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액체는요, 우리가 보통 혈관을 통해서 운반하기 어려운 큰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서 최근에, 예전에는 사실 단백질 하면 그냥 뭐 운동하는 분들만 드시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단백질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단백질 섭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단백질 자체도 우리 몸에 체액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못한다, 림프관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몸이 붓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림프관은요, 혈관과 다르게 심장처럼 펌핑을 해주는 기관도 없고요. 근육이 짜증다고 해서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혈관의 압박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 혈액순환도 잘 돼야지 림프순환도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혈관과 림프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좀 악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먼저 활동량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일명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해서 어릴 때보다 지금 풍족한 영양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걸린다고 했던 그 성인병들이 요즘은 젊은 층까지, 그래서 젊은 당뇨, 젊은 고혈압, 젊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성인병,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원인으로 바로 비만 인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비만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늘어날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치료가 필요한 이제 질병이 된 시기가 되겠죠. 비만은 단순히 사실 체중 증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쉽게 말해서 지방이 있게 되면 기초자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고요. 당뇨나 만성 염증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우리가 지방이 생기는 원리를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축적된 체지방들은 건강한 체지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염증끼리 엉키게 되면 지방세포들이 엉키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셀룰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셀룰라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빼기도 힘들고
뭐 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진짜 많습니다. 요즘 뭐 스트레스는 뭐 현대인이 갖고 있는 뭐 숙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했던 여러 질환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젊은 분들도 많지 않은 거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회원님들 중에서도 뭐 피로감, 뭐 붓기, 뭐 무력감, 우울증 여러 불편감 중 뭐 하나 이상 아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림프순환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몸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림프순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림프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폐물과 지방을 배출해주고 그리고 이동시켜주는 이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순환이 회복되면 우선적으로 붓기가 좋아지겠죠. 얼굴도 부으면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냥 살쪘다고 이제 보이니까요. 그리고 손발도 부으면 많이 사실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또 하나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사량이 많지 않은데도 이게 살이 잘 안 빠져서 나는 그냥 원래 하체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있어서도 림프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림프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도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물이 고이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체지방, 그러니까 체지방이 그렇게 물이 고이게 되면 기초대사량 떨어지고 지방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지방들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기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 셀룰라이트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빠지지 않는 살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림프순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악순환물에서 빠져야 됩니다. 네, 살 부종, 셀룰라이트뿐만 아니라 림프순환이 회복되게 되면요. 노폐물이나 독소, 활성산소 등의 배출이 원활해지겠죠. 이게 또 면역력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활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나 염증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바디순환 개선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궁극적으로는 나쁜 습관이나 식생활, 스트레스, 독소 등을 잘 쌓이지 않게 해주고 또 배출해서 우리 몸을 잘 리셋을 해줘야 되죠. 매일의 평화롭고 경과로운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운동, 식생활 순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로 이 리부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이나 여러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다리는 원래부터 무겁고 붓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내 몸은요 원래부터 피곤하고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 몸을 혹사시키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100세 시대는 옛말이고요 15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환경 기술의 발전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더 늘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수명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돌골대면서 사는 것이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웰리스라는 말이 더 멀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한 삶, 웰리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요, 겉에 보이는 외모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웰리스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뷰티의 웰리스한 삶을 위해서는요, 바디순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